최근 중국 졸업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고학력자들의 선망 직업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배달라이더인데요. 현재 중국 내 통계를 보면 약 105만 명에 달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중 전문대 학력을 가진 배달원은 77만 명이었으며 학사 학위를 가진 배달원은 22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심지어 석사와 박사 출신의 배달라이더도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게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세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요즘 같은 경기 불황에도 중국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는 나라라며 자화자찬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런 중국 배달원들이 한국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의 월급을 알고 나자 심각한 현타를 호소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지금 중국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중국 광둥성 선전의 광장과 도심 터널에서 노숙하는 청년 실업자들의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발전한 4대 일선 도시 중 한 곳인 선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선전은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며 한때 중국 대표 스마트폰 화웨이, 세계 1위 드론 기업 DJI, 중국 대표 전기차 비아디, 사용자 12억 명을 보유한 메신저 위챗을 만든 텐센트 등 굴지의 기업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리며 엄청난 구직자들이 몰려들던 꿈의 도시였죠.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곳에 있던 많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들의 지옥으로 변모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공장을 철수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이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도심 지하 터널이나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쓰레기통을 뒤져 재활용품이나 폐지를 수집, 판매에 끼니를 때우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도시가 비단 선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때 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며 활기를 띠던 충칭 폭스콘 공장도 지금은 폐가를 방불케 할 정도로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실직자들은 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도시에 남아 노숙을 이어갈까 하는 의문인데요.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일자리가 없을 뿐더러 일부는 주택, 자동차 대출을 갚기 위해서라도 노숙자 신세를 자처하며 오매불망 공장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가끔 일용직이라도 구하는 날이면 이들은 시간당 2,500원 정도의 일자리를 차지하고자 경쟁도 불사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게 중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 및 실업난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선 대학 졸업자의 52%가 구직에 실패했는데요. 졸업하면 바로 실업자라는 자조 섞인 말이 중국에서 유행 중인 이유죠. 이렇듯 중국 정부의 갖은 조작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 지표는 여전히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와중에 중국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은 단연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같은 직종이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택배의 배달 시장에 뛰어드는 건 어렵지 않기에 높은 학력을 가졌음에도 이런 직종에 취직하려는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배달업의 경우 열심히 일하는 만큼 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나름 만족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이 최근 한국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의 월급을 알고 나자 심각한 현타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14억 중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택배 알바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실까요? 중국의 수십만 인플루언서가 한국에 와서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청년을 인터뷰했는데 하루 일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답합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7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영상 밑에는 10,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모았는데요. 놀랍고 부럽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하루에 1,000위안이면 100위안짜리 수박 하나도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한국의 배달원은 블루칼라가 아닌 골드칼라인 것 같다. 한국 아르바이트 공고를 검색해봤는데 한국의 택배원 임금이 항상 과장된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찾아본 곳에서도 일당 22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니까라며 현실을 깨달은 듯 허탈함과 부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댓글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택배 노동자의 월급을 보실까요? 해당 영상 속 택배기사의 월 급여는 2,000위안, 한국 돈으로 38만 원 정도이며 근무 시간은 하루 13시간입니다. 한국에서의 이틀 급여에 해당하는 월급이죠. 또 다른 중국의 택배기사의 영상입니다. 위 남성보다는 많이 벌지만 그마저도 3,000위안, 우리 돈으로 56만 원 정도에 불과하죠.
그러면서 이 남성은 물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지만 평생 택배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과 중국의 임금 차이에 한탄하는 중국인들의 씁쓸한 반응은 최근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공장에서 일했던 중국인 근로자 18명이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중국 온라인에서도 애도 물결이 일었는데요. 한편 다른 쪽에서는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중국의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왜 제조업 1위인 중국 근로자들이 해외로 나가야 하느냐는 게시글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밑에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눈에 띄죠. 중국 공장에서 일하면 보통 시간당 12한 약 1,900원 정도를 받는 데 비해 한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51.6위안 약 9,800원이다. 왜 외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고 꼬집은 겁니다. 이에 다른 네티즌 역시 왜 중국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댓글을 남겨 동감을 표시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한국을 언급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가장 규모가 크고 경제가 발전한 1급 도시 기준 월 2,492안 약 47만 4천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4에서 5배 뒤떨어진 수준이죠. 한편 이런 현실을 알리는 영상들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부 중국인들은 월급이 적은 중국을 탈출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부추기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봐도 중국보다 두세 배 높으며 중국인 근로자들을 영입해가는 경우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부지런히 돈을 모으면 몇 년 후 중국 지방 도시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식의 영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중국인들의 탈출 행렬로 이어지고 있었죠. 지난해부터 부쩍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는 중국인 미입국자들이 늘어난 건데요. 2022년 대비 무려 10배 정도 중국 불법 이민지가 증가했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모든 게 피폐한 중국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해 탈출을 모색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올해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무원들에게 신입 졸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중국의 실업난은 해결의 기미는커녕 점차 악화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자 중국 당국은 청년 실업 문제를 정치 문제로 간주하며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는 모양새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중국 역사상 첫 농민 봉기를 일으킨 인물인 천서와 우광의 부분을 삭제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죠. 사회 불만이 쌓이면 곧 시진핑 체제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 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이 봉기라도 일으킬까 두려워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듯 골문상처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모든 지표를 가리고 조작하기에 바쁘지만 이미 진행될 대로 진행된 기업들의 파산 그리고 경제 붕괴의 징조는 곳곳에서 위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현재 심각한 경제 저성장, 실업난을 맞이한 중국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